네, 지금부터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복귀해 보고 다음 주 시장 OX로 전망해 보는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합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최진웅 매니저와 송가람 매니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한 주 자리를 비웠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오고 갔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위지트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지난주 종목은 위지트였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1.5%, 최고가는 7.49%가 기록됐고요. 최진웅 매니저는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종가는 마이너스 0.15%, 최고가는 4%대 기록했습니다. 이걸 좀 해석해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갔으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좀 시장 영향을 받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진웅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 주 이제 블록체인 쪽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일단 좀 AI가 또 워낙 너무 강했습니다. AI가 네. 또 워낙 강했고 또 GPT가 너무 강했다 보니까 그런 여파와 플러스 해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영향도 다소 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매수가 밴드 내에서 그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한 폭은 나와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도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가지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지트는요, 일단 최고가는 위지트가 먼저 나갔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였는데, 자, 위지트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송가람 매니저님, 위지트가 최고가가 조금 더 높아요. 이게 갤럭시와 머니터리랑 어떻게 보면 같은 섹터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주목받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소형주였기 때문에 네. 더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눌린 이후에 급등 이후에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더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코인 거래소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서 더 크게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리뷰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AI 섹터가 있었더라고요. 와, 여기서 탑픽 종목 최진웅 매니저가 셀바스 AI를 얘기했습니다. 와, 이게 이번 주 동안 45%가 올랐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가 셀바스 골랐던 이유 중에 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계속 강합니다. 특히나 또 AI 쪽은 또 이번 주도 좀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셀바스 AI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는 좀 투자 주입 구간이고 좀 이 꼬리를 남기고 좀 많이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해줬거든요. 네. 다만 아직까지 양봉 마감은 해주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한 28,000원대까지는 확실하게 좀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 부분을 이탈하면 한 차례 좀 매물이 좀 쏟아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28,000원 꼭 지키셔가지고 네.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45.84% 엄청난 수익 기록했고요. 오늘은 AI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뭐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너무 AI가 강했어요. 네네. 오늘 너무 강했고 저는 또 다음 주도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꺾이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뉴스도 계속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도 모멘텀은 계속 좀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매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좀 로봇 쪽으로도 또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좀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고요. 이제 5가지 섹터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 주 시장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첫 번째는요, 바로 손해보험입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이 좀 주목돼서 상승한 섹터인데요. 오히려 좀 시장이 좀 뒤숭숭해가지고 이런 쪽이 해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해보험 OX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일단은 X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보니까 이 장기보험, 자동차 보험 이쪽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또 올해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왜 X를 주셨나요? 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간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퐁당퐁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섹터가 간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금리 기조와 그리고 그 외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없는 흐름 속에서는 이런 뭐 소형 은행주라든지 그 외에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손해보험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실적도 개선되고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흐름 자체에서 다음 주까지 좀 더 흐름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단기로는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는 주의해야 할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일단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면을 봐야 될지 그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먼저 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손보사 쪽으로 해서는 대형 4개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4개사가 앞으로의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지금의 우상향 흐름이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 장기와 일반 손해보험이 증가되고 이런 실적 또한 늘어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전체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성장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최근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뭐 제주은행 같은 소형 은행주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사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수혜주로 하는 이런 투자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런 포인트를 집중을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O 의견이지만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움직일 것으로는 X를 주셨습니다. 이야기 좀 정리해 보면 다음 주에 올해 뭐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것으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최진우 매니저님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이긴 한데 네.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이게 다만 지금 뭐 테마성 개별 장세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작년 4분기 커버리지 손해보험사 합산 영업이익이 한 5,600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주요 영업 지표가 좀 개선이 됐고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 부분으로 개선이 된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다만 지금 회계기준 법인 기준 좀 역할을 해왔던 게 IFRS4라는 네, 그런 기준이었는데 21년부터 세븐으로 좀 대체가 됐거든요. 세븐으로 좀 대체가 됐지만 지금 회계 투명성을 결국엔 좀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된 이런 제도인데 불구하고 지금 각종 손해보험사라든지 이런 보험 업계에서 지금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준비가 덜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이 분명하게 좀 작용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좀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네.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좀 신규 매수로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실적으로 바탕이 돼가지고 좀 수급을 받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 좀 테마 장세가 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좀 먹을 떡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을 보면 지금 채팅창에서도 올라님이 해상, 이 화재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송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 여기는 또 배당을 자주 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섹터에서 배당을 자주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유보금을 이제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배당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로서의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중에서 보험사 그리고 이런 손해보험사들 특히 이런 것들을 고배당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고배당주로서의 손해보험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측면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으로 보면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두 분 다 X를 주셔가지고 최종 매니저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배당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하루가 1%대가 막 오르고 하루가 1%가 하락하고 단기적인 롤러코스터 장이에요. 이럴 땐 사실 이런 쪽이 더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상 이제 뭐 그 배당주 하면 리츠주도 굉장히 좀 큰 유망을 하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좀 고배당주들이 좀 하락에도 좀 어느 정도 경직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상방도 좀 경직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배당주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배당과 관련해서 목표성이 굉장히 좀 뚜렷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수익률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가치성으로 보고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다만 좀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 좀 점유율 자체가 지금은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바라보는 구조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배당주로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할 때는 내가 배당을 받고 좀 가치주 특성을 보고 좀 진입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내가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좀 수익을 빠르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좀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팁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섹터 손해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입니다. 이번 주는 좀 평소와 다르게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이 쉬어갔던 구간이 어떤 흐름일까요? 지금 조정을 충분히 거쳤을지 아니면 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지금 2차 전지 내에 형성이 된 건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2차 전지 어떨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X 이후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그러면 지금은 잠깐의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잠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 삼성 SDI 같은 대형 종목들이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 이 주춤하는 흐름세에서 좀 더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앞으로의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세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런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단순히 2차 전지 섹터만을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소형주도 한 번쯤은 봐야 될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탑픽으로 뽑는 종목을 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벌써 말해주실 거예요? 네. 예. 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폐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부품,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주를 필두로 하는 그쵸. 이런 금형주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이 어느 정도 그런 섹터들을 보고 접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추가로 봐야 되고 또 여기에 있어서 수소차 관련된 것들도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의 기타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네. 우리가 지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소형 쪽으로 보자. 뭐 부품, 뭐 알루미늄, 뭐 금형과 같은 것들 그리고 폐배터리 이야기해 주셨고 폐배터리 너무 올랐어요, 손가락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LNF,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도 넣을 수 있고 셀 업체들. 이 업체들은 잘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업체들도 지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지금 뭐 우리가 보석들도 원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석들을 지금 찾을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원픽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체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전기차 섹터 내에서 충분히 다음 주에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 탑픽 종목 외에 이런 이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준비해온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말하는 줄 알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원석 종목 이따가 공개되니까 잠시 후에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진우 매니저님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월이거든요. 네네네. 이벤트 2차 전지 내에는 이벤트가 생길 것 같아요. IRA 미국에서 있고요. CRM은 유럽에서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지금? 일단 3월 초에 더 중요한 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베스터 데이에서 4680 배터리 부분들의 소재라든지 경량화 부분들이 얼마나 좀 개선이 되는지 부분들도 좀 폐배터리 쪽이나 또 배터리 사이클 쪽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게 업스트림 투자 확대 부분들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상황에서 업스트림 투자 확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쪽의 수급 사이클은 또 한번 좀 돌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면에서는 일단 예산안의 한도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양극재가 이 북미 생산 의무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양극재 가공이 강축법에 허용이 된다는 게 가장 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단기 기대감의 수급 사이클이 도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또 성장 모멘텀이 하나 더 더해지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 보면은 실적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실적이 양호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상황에서 개선의 여지가 나올 거라는 것은 결국에 멀티플 확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측면에서 고객사가 원하는 물량의 캐파를 얼마나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배터리셀 업체들에 있어가지고 좀 멀티플 확장이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뭐 나빠질 구간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도 이미 뭐 입증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거짓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향,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게 지금 기술주 쪽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좀 3월의 주요 이슈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레 간축법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잡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만 좀 잘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배터리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좀 사이클이 또 한동안 좀 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우상향 이천지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제가 지난주 방송을 좀 봤는데 갑자기 기억났어요. 이천지 X 주셨던데? 그렇죠. 예. 한 일주일 만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X를 드렸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 관련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강했다가 눌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여기에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또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볼 만한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종목 얘기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먼저 여쭤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원석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뭐 2차 전지라는 섹터 안에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럼 충전 인프라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해요. 충전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섹터다. 거기가 섹터가 참 종목들이 힘있게 안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부각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네. 앞으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섹터와 함께 이런 뭐 안전성 검사라든지 2차 전지를 검사하고 있는 섹터 그리고 그 검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섹터들도 지금 함께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석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궁금합니다, 이제는. 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 네. 이 종목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영화테크입니다.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종목인데 먼저 뭐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영화테크가 어떤 부품을 생산을 하느냐 바로 OBC라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 OBC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효율을 높여주는 향상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OBC는 온보드 차저라고 해서 이런 충전 효율을 높여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장 부품 중에 하나인 정션 박스 그리고 고전압력 컨버터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전기차의 부품 공급 양이 앞으로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부품주 측면에서 이 영화테크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폐배터리 부분에서도 주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이런 뭐 영화테크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폐배터리를 재활용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ESS입니다. ESS는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이런 고전압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활용해서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ESS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대형 시설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10kW급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 제어형 BMS 시스템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 외에 이런 대형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수소차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현재 수도 상용차인 LDC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수소차 화물용 전기동력
화물 트레인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기술적 위치도 어느 정도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영화테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테크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폐배터리에도 좀 엮이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폐배터리 종목들은 좀 잘 갔는데 영화테크는 비교적 안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폐배터리 주들이 추구했던 것이 기존의 제품을 활용해서 다른 차량의 폐배터리를 이용을 한다라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수익성이 나오겠지만 ESS는 현재 앞으로 전망이 밝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는 않다. 맞아요. 시장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ESS 측면도 우리가 지금은 부각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외에 그 뒤에라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화테크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준욱 매니저도 2차 전지에 5 의견을 줬기 때문에 탑픽 종목은 뭘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배터리 셀 3대장 중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SDI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일단 지금은 이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가 코스닥만 빠졌던 게 아니라 코스피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양시장이 빠질 경우에는 메이저들 수급이 먼저 코스피로 받쳐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특히나 또 2차 전지 배터리 셀 관련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쪽에 수주가 좀 많이 좀 수급이 많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그걸 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아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삼성 SDI 주가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줄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주 모멘텀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이 됐던 게 GM5거든요. GM5가 작년 하반기에부터 양산이 시작이 됐는데 올해까지 좀 본격적으로 양산이 제대로 가공이 됩니다. 이렇게 가동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에 따른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 내 이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도 충분하게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좀 좋은 시장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오늘 시장도 좀 하락 기조가 좀 심했던 시장인데 일단 오늘 그냥 수급만 딱 봐도 기관과 금투, 보험, 투신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타 금융도 들어온 상황이죠. 개인도 이번에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지금 오늘은 매도세로 대응은 했지만 아직 외국인의 물량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메이저들이 다시금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은 일단 삼성 SDI가 지금의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심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은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 주는 좀 수급이 여러 가지로 엇갈렸어요. 기관만 오늘 좀 산 걸로 현재 네네네. 나타나는데 이게 좀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지금 딱 시장 동향만 딱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기관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 투자랑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금투랑 기관이 좀 같이 움직이고 외국인이 좀 나홀로 움직이는 경향이 심한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키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지금 기관과 금투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일단 외국인의 물량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삼성 SDI는 지금 개인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오히려 그 이상을 지금 매수로 받아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수급 측면은 저는 외국인만 이렇게 계속 매도세로 대응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수급이 계속 동일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유의미함을 찾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이야기 들어봤고요. 2차 전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 가볼까요? 자, 미용기기입니다.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번 주에 좀 쉬어갔습니다. 다음 주쯤은 어떨지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건지 다음 주 어떨지 OX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용기기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의견은 계속 똑같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일단 미용기기가 이번 주 흐름 거의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유 뭘로 보시나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라든지 그 외에 해외 뭐 이벤트 그 외에 지금 시장이 오픈되면서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섹터들은 전부 다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시장 자체가 흔들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외국인 수급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뭐 수급 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시장을 최근에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선물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 국내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세와 그리고 시장에서 매도세가 지속된다면 수급적으로 충분히 더 나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첫 번째로 외국인 수급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한 이후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기서 제가 오를 든 이유 같은 경우는 이런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더 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미용 뭐 관련된 것들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번 주 시장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크게 눌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혼조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시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화장품주들과 이런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음 주 시세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눌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시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용기기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 이제 3월 4일부터 중국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미용기기가 사실 최진욱 매니저님이 봤을 때는 더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제 양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경기 민감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 화학주라든지 건설 이런 테마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이제 양해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 하게 되면 결국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큰 효과가 나타날 건데 일단 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관심이 좀 많이 꺼진 상황이거든요. 관심이 많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은 쭉 돌려보면은 계속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이 나와준다고는 하지만 저가는 꾸준하게 좀 높여주려는 움직임 특성상이 계속 좀 나와주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시장은 견조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테틱 시장 쪽 자체가 옛날에는 화장품이나 소비재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강화가 되면서 기술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에스테틱 쪽에 대한 화장품 수요에 대한 침투율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 지금 미용 의료기기가 침투율도 좀 많이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일단 기업이 실적을 얼마나 좀 잘 내고 수출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좀 많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피부라든지 이런 보톡스, 필러 그리고 스킨케어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는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톡스나 필러 그리고 스킨케어 시장이 있어가지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산품에 대한 부분들의 애정 부분들 그 인지도가 계속 높아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중국이 양해 이후에는 소비자가 분명히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보다 수주폭이 조금 더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기업 실적은 지금은 양해 이후로는 확실하게 좀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이미 거의 다 좋지 않나요?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소비재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양해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정확하게 나선다고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소비가 확실하게 좀 풀릴 겁니다. 소비가 더 풀리게 되면 지금보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출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수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실적보다는 계속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좀 좋은 소식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 송가람 매니저님도 좀 리오프닝의 반등 다음 주쯤은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다음 주에 충분히 리오프닝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리오프닝 주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크게 눌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기초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화장품주라든지 예. 이런 미용 관련주들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용기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두 분 다 오 의견 주셨으니까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최진우 매니저님. 저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 쪽에 대한 좀 강점을 띄우고 있는 게 좀 윈텍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윈텍을 해서 좀 가지고 온 상황인데요. 일단 윈텍 같은 경우가 지금 원택이에요, 올해도 윈택이에요? 윈텍. 윈택? 네, 예. 윈텍입니다. 윈텍. 원텍이 아닙니다. 네. 네, 윈텍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좀 성장 기대감은 충분하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올리지오 FDA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지금 올리지오 장비 판매가 본격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본격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장비 수주 부분들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지금 미용 의료기기는 수출 쪽에 대한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윈텍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간이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 밴드 내에서만 좀 이탈을 하는 모습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 물량만 충분히 소화를 해주면은 앞전 신고가까지도 한 번 더 좀 올려줄 힘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용기기 탑픽 종목은 윈텍이었습니다. 윈텍 현재는 4,060원 선이고 최진우 매니저의 말처럼 이틀 연속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럼 송가람 매니저의 이제 미용기기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네, 종목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네. 이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주로 우리가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보툴리녹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관련 회사입니다.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에서 전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고 이제 최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세계에 이런 수출 인프라가 있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네. 이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8개국에 그리고 60여 개 유통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글로벌 키닥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장기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볼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레이저와 이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분야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도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온 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음 주에 시세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 제가 미용기기 볼 때 조금 우선적으로 보는 종목이 있거든요. 업황 볼 때.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좋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 제이시스 메디칼이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여서 두 분 얘기해 준 종목보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급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제가 이 이루다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렸던 네. 이유는 지금 수급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혼조세에서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이 단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단기로 이슈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중형주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중소형주 진짜 좋아하십니다. 2차 전지부터 미용기기까지 중소형 매니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화학입니다. 자, 앞서서 중국 양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가 이번 주에 좀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에 철강이 있었더라고요. 철강 바톤을 받은 게 화학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 전망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학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X를 주셨네요, 최진우 매니저님. 네네. 앞서서 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뭐 경기 민감주에 화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다른 쪽이 있다? 네, 그렇죠. 화학만 있는 건 아닌데 사실상 이제 중국 양해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하죠. 석유화학 쪽에 있어서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최근 수요 회복 기대 부분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충분히 걸고 있는 게 주가에도 이미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스프레드 회복은 굉장히 더딘 상황이거든요. NCC 지금 스프레드
회복이 저번 주랑 이번 주만 봐도 지금 거의 뭐 반등 기조가 거의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NCC 스프레드만 우리가 봐도 일단은 업황까지가 개선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는 맞죠. 국내 석유화학 제품에 있어서 40% 50% 정도가 중국 쪽에 대한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섹터가 지금 걸어볼 만한 그런 산업군이긴 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리오프닝의 기대 그리고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 주가가 더욱더욱 많이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지금 그렇게 큰 폭으로 살아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양해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는 좀 살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석유화학 부분들의 산업군이 일어서려면은 결국 NCC 스프레드가 다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기조부터 올해까지 수주 부분들, 공장 가동 라인 부분도 좀 많이 줄였거든요. 가동 라인이 좀 많이 줄게 되면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 부분들이 분명히 타격이 화학 쪽에 분명히 컸을 거고요. 근데 이번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수주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차츰차츰 계단을 밟고 좀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인 기대감이 다음 주에 좀 나오기에는 다소 저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화학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그럼 경기민감주에서 어떤 섹터를 네네네.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은 오 의견을 주셨거든요. 화학 이쪽에서는 앞서서 NCC 스프레드가, 저도 봤던 보도자를 보니까 NCC 스프레드가 한 이제 근 3달 동안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최준 매니저가 이야기한 건 최근 시간 동안에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3개월 동안 최근 많이 올랐던 거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NCC 스프레드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산 에틸렌 스프레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 분기점을 어느 정도 넘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손익 분기점이 넘으려고 한다면 뭐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이 스프레드가 226달러 선이었는데요. 최근에 2023년 들어서 NCC 업황이 굉장히 크게 회복이 되면서 지금 뭐 통상으로 손익 분기점을 300달러에서 320달러 이 정도 선을 잡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선이 넘어가야 우리가 정제를 하고 정유를 하면서 이 화학 업종들의 회사들이 손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순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23년 2월 이후에 NCC 업체 통당 스프레드가 298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회복되었고, 네. 지금 뭐 손익 분기점에 가까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음 주에도 충분히 단기로도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 먼저 선취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에 지금 뭐 수요가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절의 석화 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주요 ABS, 뭐 IT 외장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생산업체들의 가동률이 90% 이상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화학주 탑픽 종목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형주로 가져왔는데요. 태광산업을 지금 흐름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보신다면 다음 주에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크네요. 78만 6천 원. 네. 대형주 갖고 왔습니다. 태광산업 화학주에서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자, 빠르게 마지막 섹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장 끝나고 미국에서 좀 중국 이 칩4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다음 주 반도체 어떻게 좀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OX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O와 X로 갈렸습니다. 최종 매니저 맥스 주신 이유는 미국발 이슈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미국발 이슈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뭐 반도체는 또 이것도 뭐 2차 전지랑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짓없는 우상향 산업은 맞지만 다음 주에 가기에는 다소 지금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용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부분들이 CPI 그리고 PPI 부분들, PPR만 봐도 우리가 미국의 현 경제 상황이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우리가 지표상에서 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일단 지금 경제 지표가 지금도 견조한 부분들을 계속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 상반기 미국 경제가 노랜딩 가능성까지 지금 굉장히 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S 23인가요? 핸드폰? 네. 23 부분들이 지금 사전 예약이 신기록을 또 달성을 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핸드폰 판매 매출이 지금 1위까지 뭐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또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는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실적 시즌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좀 지켜보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재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나와주냐 부분들이 네. 일단 반도체 쪽에 좀 주가 흐름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5를 주신 송가람 매니저님, 5 주신 이유와 여기 탑픽 종목 빠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오를 드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반도체 섹터에서 충분히 볼만한 섹터가 있다. 그 섹터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다음 주로 AD 테크놀로지, 바로 이 종목은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와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익으로도 우리가 장기로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자, 5개 섹터 모두 OX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거 외에도 두 매니저는 다음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먼저 최진웅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3월에도 하나 좀 기대하는 건 좀 애플페이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한국정보통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벤 사업자 가운데 있어서는 좀 유일하게 좀 자체 기술 연구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최고 수준 부분들의 기술력이 이미 뭐 입증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애플페이 이슈 부분들이 단기 이슈로 좀 그칠 수는 있지만 일단 현대카드가 지금 독단적인 계약을 지금 포기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카드사들도 지금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단말기 수요도 분명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 지금 국내에서도 아이폰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금 2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애플페이가 지금 도입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삼성페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을 하죠. 갤럭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플 유저분들도 분명히 애플페이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인기가 좀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 좀 더는 단기 이슈로 작용을 해주면서 한차 좀 시세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전략 부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구간도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는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 좀 기준봉의 중심부까지 지금 눌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대금이 일단은 4거래일 전 대금보다 지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15,100원에서요. 14,7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600원,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도 이제 됐고 애플페이 예약이 한번 나올 네네. 때가 된 것 같네요.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뭔가요? 네. 공략주죠. 네. 인성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고 대학병원들과 그리고 AI 업체들의 협력해서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해서 국책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추세 속에서의 원격 진료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된다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뭐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시작했다가 크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정부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여기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흐름이 나왔지만 이
원격 의료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 먹거리로 장기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다. 고령화 추세가 되고 있고 또한 의료비 부담 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격 의료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 그리고 22년 이후 23년까지 25년 이후까지 연평균 15%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각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고 다음 주에 단기로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금 시초가 이하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 매수가는 2,200원에서 2,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가격 전략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원격 진료 이쪽 이슈는 AI랑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인성정보도 거기에 좀 뭐가 있나요?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AI 이슈와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 AI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케이스로 판단을 하게 되지만 AI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 네.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업체들과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원격 진료 부분에서 좀 더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인성정보를 더욱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의 공략주는 인성정보였고 최진욱 매니저의 공략주는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섹터 5개 외에도 정말 증시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종목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진욱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도 그렇게 좀 개인 투자자가 좀 투자를 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를 좀 얼마나 알고 있냐에 있어가지고 투자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황이면 시황, 브리핑이면 브리핑, 그리고 이제 종목이면 종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짜배기만 딱딱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이면 시황, 종목이면 종목 다 챙겨준다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 최진욱 매니저 검색해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은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분들이 매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 체크,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잘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음 주 전략, 그리고 다음 주 단기 외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소형에 대한 강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중소형주 거래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송가람 매니저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네이버 밴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섹터 레드앤블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치면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0시 반에 PC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잘 확인해 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